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정 교과서에 있는 흥보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흥보가라고 했으니까 노래 가짜죠. 그래서 얘는 판소리 사설입니다. 판소리의 대사를 적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조선 후기에 성행했던 판소리 문화. 그러면 왜 성행하게 되었냐? 첫째는 평민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평민 문화가 이제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흥보가는 원래 그 대본을 뭘로? 근원설화를 차용했다는 거죠. 그 근원설화는 뭐냐면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이 흥보가라는 내용에 섞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박타는 처녀설화, 박타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둘째는 방위설화는 뭐냐면 이 방이라는 사람이 우애가 깊었다라는 설화를 이제 엮어 만든 이야기란 거죠. 세 번째는 동물 보온설화, 누가 제비가 은혜를 갚은 이야기를 차용했다더라.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이 판소리가 소설이 돼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 흥보전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신소설 연의각으로 계승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판소리 사설은 100% 풍자적 성격, 해학적 성격, 교훈적 성격, 서민적 성격을 띠는데, 일단 풍자, 해학이 드러난다는 것은 웃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이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웃음을 포함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미적 범주를 4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첫째는 골개미, 둘째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골개미는 바로 해학과 풍자를 말해요. 즉 웃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웃음의 종류가 다르죠. 풍자의 경우에는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학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연민 어린 태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보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판적 요소, 풍자의 요소는 뭐가 있냐면, 흥보가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매품을 팔러 가는 장면이 풍자의 요소다. 매품을 팔러 가는 장면. 그런데 왜 얘가 풍자적 요소냐? 당대 이제 매품을 파는 매품을 팔고 돈을 받을 정도로 이 빈민층 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민층이 많았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급 관리자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받지 않고 돈을 주고 매품을 대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민층과 빈부격차 혹은 관리의 부정부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품을 팔러 가는 장면이 뭐라고?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흥보가 아전 앞에서 말을 높이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고 어색한 말투를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을 높이게 돼요. 그러면 아전이라는 것은 하급 관리잖아요. 하급 관리니까 중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흥보는 극빈층에 속하지만 신부는 뭐예요? 양반이에요. 몰락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몰락한 양반으로서 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낮춰야 돼요. 말을. 하지만 자신이 지금 환자를 빌리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사회의 분위기는 신분제가 동요됐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거죠. 흥보가 체면을 중시하는 허위 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풍자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이 풍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노잣돈을 벌어온 흥보가 돈타령을 불러요. 돈타령. 그럼 노잣돈은 어디에서 벌게 되냐? 자, 이 흥보가 환자를 빌리기 위해서 이제
아전한테 갔는데 아전이 뭘 소개해줘요? 매품 팔 것을 소개합니다. 이때 매품을 팔기로 약속하고 노잣돈, 말삭이라고 하죠. 그 품을 팔려갈 때, 매품을 팔려갈 때 말을 타고 가라고 5냥을 줍니다. 근데 이 5냥조차 아까우니까 자신이 대신 받고 걸어간다고 하면서 이 5냥을 가지고 집으로 올 때 돈 타령을 합니다. 이때 돈 타령을 할 때 이 돈이 생살 직원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럼 생살 직원의 권력은 뭐냐면 살고 살 죽이는 권력. 돈이 그렇게 그죠? 최고라는 의식. 그러니까 돈의 힘. 그래서 당대의 자본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돈이라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를 에둘러서 비판한 풍자가 드러났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또 풍자를 확인할 수 있냐면 흥보가 이제 그 5냥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흥보 마누라한테 돈 타령을 부르죠. 이때 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옆집에 사는 꾀수애비가 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먼저 가서 매품팔이를 새치게 하는 장면, 이 장면도 풍자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매품팔이도 대신 새치게 할 만큼 당대에 극빈층이 많았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풍자가 나타나 있는 부분은 이렇게 4가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해학이 나타난 부분은 그 자식을 너무 많이 낳는 모습. 그래서 이 육식갑자로도 이름을 짓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강아지 확률로 자식들의 이름을 대충 짓게 돼요. 여기에서 풍자, 해학, 웃음의 요소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식의 이름을 열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식이 29명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자식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멍석에 구멍을 내어서 입히는 부분, 그러니까 멍석에 구멍 내어서 거기다 머리만 이제 씌우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불편해서 벌어지는 소동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해학의 대상에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흥보의 추레한 차림을 묘사하는 부분. 그것도 이제 해학의 대상이 돼요. 그런 그런 차림을 우리가 몹시 남루한 옷차림, 폐포파립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그 다음 해학적 표현, 요 정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런 해학적 표현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 웃음을 유발하여 가난한 상황으로부터 생기는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훈적 역할을 하죠. 이제 형제간의 우애라는 교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 후기 사회의 이 신분제 동요 혹은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이런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상을 고발함으로써 이제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서민적입니다. 서민적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였다는 거죠. 서민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재는 가난한 흥부의 가련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가난 타령이니까요. 그 다음 작품 전체의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이고, 권선징악, 빈부간의 갈등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교과서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삶의 애환, 그러니까 가난 타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면
3, 4조, 4, 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합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운문은 창 부분에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산문은 안일이 부분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판소리 사설이라는 것은 공연문화인데 창과 안일이를 반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임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임새는 중요하지 않고 창을 할 때는 운문적인 요소가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 창을 할 때는 3, 4조의 운율 혹은 4, 4조의 운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창 부분은 갈등의 고조된 상황 혹은 이 등장인물의 감정을 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안일이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서술한다던가 관객에게 말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을 이완해 줍니다. 그러니까 창에서 감정이 고조되었던 것을 안일이 부분에서 이완해 주죠. 그래서 이제 교대로 해야 관객이 훨씬 더 이 공연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것이지만 이 창 부분에서는 이제 장면화의 극대화라는 혹은 다른 말로 장면의 확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길게 늘려서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관객들이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표현법이 나타나냐? 한 장면을 길게 늘릴 때 과장, 열거, 대구, 반복 이런 표현법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은 AABA 구조의 반복 혹은 3, 4조, 4, 4조의 반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산문은 안일이에 운문은 창에서 드러난다. 그 다음에 흥보의 가난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려서 이 심리적으로 이 긴장된 부분을 해학으로 이제 이완시켜 준다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양반의 허위의식, 체면, 차리는 부분을 이제 비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패형 관리들의 모습, 매품 파는 거, 물질 만능주의, 생살 직원을 가진 그죠 돈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고요.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은 흥보 가족의 가난한 생활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흥보 자식들의 이제 그 밥에 대한 불평.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장가를 보내달라는 불평. 혹은 명절인데 송편을 먹지 못해서 수모를 당하는 장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흥보가 환자를 얻으러 관아에 가요. 이 환자가 뭡니까? 환곡이죠.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정부에서 받는 거죠. 자, 그랬다가 환자를 빌리지 못하고 매품을 팔기로 약속하고 이 노잣돈, 말삭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 다음에 매품을 파는데 실패해요. 옆집에 있는 이 꾀수아비가 이 흥보 부부의 대화를 듣고 대신 가로채게 되는데 그 장면. 그러고 돌아오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흥보의 아내는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 긍정적 인물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이 흥보가 매품을 팔고 매품을 파는데 실패하고 돌아오죠. 아주 다행이라 여기죠. 그러니까 이 흥보의 아내는 돈보다 이 흥보의 안전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매우 가난하더라도, 그죠? 돈보다는 사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봅시다. 판소리는 외적 구성 요소로 본다면 창자와 북장단을 치는 고수, 그리고 청자, 듣는 사람. 청자는 뭐가 되겠어요? 관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적 구성 요소는 곡조가 있는 노래 창과 해설에 해당하는 안일이, 그리고 내용을 몸으로 연기하는 너름새, 고수가 흥을 돋기 위해서 맞춰주는 추임새가 있다.
다음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난다 이야기했죠. 어디에서? 창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흥부와 흥부 아내가 품팔이하는 모습, 자식을 너무 많이 곤란한 모습들 자세하게 열거, 과장, 반복하면서 장면을 길게 느리고 있어요. 이런 점은 하나의 국면을 확장하여 드러내는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창 부분은 운문체, 안일의 부분은 산문체로 표현한다. 그럴 때 이 창 부분은 이 노래죠. 창이. 그래서 노래의 속도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속도에 따라서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 잦은무리, 희무리 장단이 나타나는데 어떤 대목에서는 진양조를 어떤 대목에서는 잦은무리를 쓰는지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 좀 이따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판소리 사설투 혹은 판소리 사설의 문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당연히 얘는 판소리니까 판소리 사설적 문체가 드러날 거고, 이런 문체는 다른 소설에도 드러나요. 그러면 이런 판소리 사설적 문체란 뭐냐? 위에서 말한 과장, 열거, 반복을 통해서 장면을 극대화하는 것도 판소리 사설적 문체라 할 수 있고요. 이 판소리 사설적 문체에 드러나는 서술어가 뭐 있냐? 뭐뭐 하겄다, 뭐뭐 보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뭐 하겄다, 뭐뭐 보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청자에게 이제 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판소리 사설적 문체 어투라고 하고, 이 판소리 사설적 어투는 그러니까 당연히 문어체가 아니고 뭐겠어요? 구어체라는 거죠. 말을 하는 듯한 문체로 이어진다는 거고, 또 하나 판소리에서 드러나는 서술상의 특징은 편집자적 논평 혹은 편집자적 개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 노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부분이 이제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 흥부가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판소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 실제로 공연하는 것을 쓴 대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구나 혹은 뭐뭐 보소라는 판소리 사설적 문체를 사용하면서 현재 시제로 이어나간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현장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관객들이. 그 다음 위에서 말한 해학적 표현, 그 다음에 풍자적 표현이 다수 드러난다. 그 예를 보면 강아지 학렬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앉혀놓고 뭐뭐 해놓으니 등 과장된 표현 당연히 나오고요. 이런 과장을 통해서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죠? 가난한 상황, 비극적인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관객들이 너무 긴장해서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학적 표현으로 긴장을 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구어체와 비속어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데 왜 그럴까요? 관객층, 즉 청자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평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댓글박과 같은 비속어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를 통해서 이 청자인 관객이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에 봐야 할 것이 판소리의 장단인데, 이게 이제 수능에는 선 안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들어갈 장단은 뭐니, 얘는 창이니 아니니 이런 걸 묻진 않지만 얘 내신이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자, 5개의 장단이 있는데 이게 진양조가 가장 느린 장단이에요. 그럼 여기는 조금 느린 장단이죠. 중무리. 그럼 중중머리는 중간 장단,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 그럼 잦은머리는 약간 빠른 장단. 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휘몰이 장단은 가장 빠른 장단이 될 건데, 그럼 어떤 이야기에 이런 장단들이 이용이 될까요? 자, 일단 가장 느린 것은 슬픔을 극대화하는 표현, 애절한 대목, 그러니까 이 청자 그러니까 청자가 아니고 창자, 등장인물이 노래할 때, 창자가 노래할 때 슬픈 부분, 비극적 부분, 네, 이제 가장 느린 장단을 쓰겠죠. 그래서 가난 타령을 한다던가 화자의 감정, 그러니까 창자의 감정이 슬플 때 진양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중몰이는 진양조보다는 조금 빠른 장단인데 조금 느린 장단인 거죠. 그래서 사연을 서술하거나 서정적 대목에서 쓰이는데, 이 흥보가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흥부 부부가 품팔이를 하는 대목, 자, 이들이 너무 가난하여서, 그죠? 품팔이를 하고 해도 삼순구식밖에 못해요. 그죠? 요런 장면을, 중몰이 장단으로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중중몰이 장단은 중몰이 장단보다는 조금 빠르고, 그죠? 중간 정도의 속도로 노래하는 부분인데 주로 흥겨운 대목에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은, 자, 흥보가 이제 노자싹 5냥을 가져와서 아내에게 줄 때 돈 타령을 합니다. 돈 타령. 이 부분에 중중몰이 장단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매품을 흥보 아내가 말리는 모습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흥겨운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냥 흥겨운 대목에서 사용하는 그 빠르기가 중중몰이 장단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진몰이 장단은 더 빠른 거죠. 중중몰이보다는 빠른 거예요. 그럴 때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하는 대목에 쓰이고, 그래서 이 교과서 부분에서는 환자를 빌리러 가는 흥부의 모습, 환자를 빌리러 갈 때 막 옷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똥 누러 가는데 이제 멍석을 이제 머리에 썼기 때문에 벌어지는 소동 부분에 나타나요. 다음에 이제 가장 빠른 게 휘몰이 장단인데 여러분 교과서 수록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그게 뭐냐면 언어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언어의 이중성. 자, 이 판소리는 주로 이제 향유계층, 즉 청자층이 누구라고 그래요? 평민이기 때문에 비속어와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조선 후기, 이때 당시가 이제 17세기인데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독자, 즉 청자층이 누구에게 확대되면서 양반 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양반이 원하는 한자와 고사성어도 등장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교과서에 등장하는 부분은 가난타령이기 때문에 요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어의 이중성에 해당하는 것이 창과 안일이, 요것도 이제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은 운문으로, 안일이는 산문으로 진행되는 것. 요것까지 보시면 핵심 포인트를 다 본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단락단락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표현법이 나타났고 어떤 당대의 사회 분위기를 알려주는지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단원, 이 흥보가는 별로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발단부터 가볼게요. 이 발단은 흥보 부부의 일, 흥보 부부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을
중몰이 장단으로 노래합니다. 중몰이가 뭐예요? 진양조보다는 약간 빠른데 조금 느린 장단이고 12장단에 기본 장단이면서 사연을 서술할 때 이 창자의 감정을 드러날 때 사용하는 장단, 빠르기란 얘기죠. 자, 멍석자리 거정문으로 부검지로 입을 삼아. 여기서 부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것은 뭐예요? 어휘가 좀, 그죠? 우리가 생소한 어휘가 많기 때문에 어휘는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부검지는 뭐냐? 지폐 잠 부스러기로 이불을 삼는데 왜? 너무 가난하니까요. 이불도 없어서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 덮고 잔다는 얘기예요. 추나추동 사시사철을 품을 팔아 연명할지.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품을 팔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다. 상하 전답 기음매고, 그러니까 기음매다 논매기 논매기 품팔을 한다는 얘기고, 전세대동 방아찌기 뭐야? 방아찌는 품팔이를 하고, 상고모역 삭짐지고 짐을 파는 품팔을 하고, 초상난집 부고 전하기. 그 다음에 묵은 집에 토담 쌓고 새 집에 앙토하고, 다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대장간 불모불기. 그래서 이제 새 집에 흙 바르는 일, 그 다음에 대장간에서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일, 그 다음에 심리대돈 승교 매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마를 매는 일, 오품 받고 마철 걸기, 말발굽에 쇠를 박는 일, 두품 받고 똥제치고, 그러니까 똥 푸는 일, 백냥 받고 송장치기, 죽은 시체를 들고 가는 일, 생전 못 해보던 일로 이렇듯 벌검만인가. 왜 생전 못 해보던 일이에요? 이 박흥보는 원래 양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하루를 품을 팔면 4, 5일씩 앓고 나니 생계부지 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하루 이렇게 못하는 일을 하고 나면 4, 5일씩 앓아 누워야 돼. 그러니까 생계를 연명하기가 힘들어요. 흥보 안에 품을 팔제. 여기까지는 그러면 흥보가 하던 일. 그럼 여기부터는 흥보 아내가 품을 팔던 일. 흥보 안에 품을 팔제 5, 6월 반매기와 9, 10월 김장어기, 한발받고 벼 훑기와 물레질, 배짜기, 빨래질, 헌옷깃기, 혼장대사, 잔일하기. 그러니까 어떤 그 큰일이 있는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일이겠죠. 채소밭에 오줌 주기, 갖은 질삼 배매기와 소주 곱고, 김 매는 일, 또 장 대리기, 장을 만드는 일, 물방아 쌀 까불기. 자, 물레방아에 가서 이제 뭐죠? 이 쌀의 껍질 같은 거 이제 벗겨내는 일이겠죠. 보리갈재 거름 넣기, 거름 주는 일, 모짜리 때에 망불 뜯기. 그 다음에 아기 낳고 척국밥을 손수지어 먹은 후에 몸조리 할 때는 절구질로 땀을 빼고 1시 반 때 놀지 않고 이렇듯 품을 팔어 생불여사로 지내는구나. 생불여사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이 흥부 부부의 연명책을 들으면서 매우 힘들게 살았구나, 죽지 못해 살았다는 이 흥분의 가정 형편을 보여주는 대목을 중몰이 장단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럼 여기 중몰이라는 것 체크해 두시고, 다음 그러면 창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안일이가, 그죠? 이어져 나오겠네요. 창 안일이가 반복되니까요. 봅시다. 자, 이 안일이 부분은 노래가 아니고 그냥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기. 말하는 부분 볼게요. 흥부가 이리 고생을 하고 가난하게는 지내도 자식은 부자였다. 내외간에 금술이 좋아서 자식을 풀풀이 낳는디 라고 해서 이 풀풀이는 날쌔고 기운차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29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해요. 1년에 꼭 한 배씩 늘어났다는 얘기죠. 한 배에 둘씩.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배씩 낳았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한 배에 둘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또 셋씩 삼쌍둥이도 낳았다. 내외간에 서로 보고 웃음만 웃어도 그냥 입퇴를 했어. 임시를 하여서 그럭저럭 보태서 낳은 자식들이 깐부기 없이 꼭 아들만 29.
깐부기가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이란 뜻이니까 다 건강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조롯이 낳았겄다. 조르르 낳았겄다. 이놈들을 제대로 장명할 수도 없고 이름을 제대로 붙여줄 수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불러보는데 갑실이 은실이 병실이 정실이 이건 뭐예요? 육식갑자 해를 세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천간지간이라고 합니다. 천간지간으로 24명의 아이 이름을 짓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롱이 다롱이 껌둥이 이거는 뭐예요? 강아지 학년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대요. 이것을 쭉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악의 효과가 드러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위에서 빠뜨린 게 있네요. 자, 맨 앞에 장면 이 흥부 부부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했던 일을 열거해서 이 흥부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계속 열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 처음부터요. 그러고 나서 이렇듯 품을 팔아 생불여사로 지내는구나. 이것은 뭐예요? 창자의 주관적 판단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거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품을 팔았어 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은 뭐예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호구지책이란 말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일을 해도 한 번 일을 나가고 나면 뭐야 사후일실 알아두었어. 그래서 생계 유지가 힘들었어 라고 하니까 삼순구식 이란 말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한 일을 길게 과장 열거해서 보여주니까 이 부분은 장면의 극대화, 다른 말로 장면의 확장이란 말도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뒤에 부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식을 낳는 모습을 길게 여기도 역시 열거하는데요. 이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아서 이름을 이 삼식갑자에 의해서 짓고 그래도 모자라 강아지의 학렬에 따라서 지었다라는 것은 매우 슬픈 아주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해학적으로 보여줬어요. 슬프다고는 할 수 없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쭉 나열한 후에 이렇듯 불러보니 처음에는 천간지간으로 나가다가 그럴듯 하더니 나중에 보니 말큼 모두 강아지 학렬이 되었던 것이었다. 자, 수다헌 자식들을 아주 많은 자식들을 의복주어 입힐 수가 없어서 흥부가 꽤 하나를 생각해냈는데 그 꾀는 부잣집을 다니며 신집을 얻어다가 신집 뭐야 지푸라기로 엮은 거 얻어다가 멍석을 절어 가되 멍석을 만들어서 목이 들고 날만하게 절어 가다가 궁글 내고 그러니까 구멍을 내고 절어 가다 궁글 내고 구멍 내고 28수로 궁글 내어 자식들을 앉혀놨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29명이 아니고 28명이네요. 28명을 내어 이제 구멍을 내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강상제인 칼 씌우듯 비유적 표현 나타냈네요. 죄인에게 이제 그 칼을 씌우는 것처럼 멍석을 딱 씌워놓으니 몸뚱이는 안 보이고 댓글박만 멍석 위에 댓글박 머리만 속대가 이른 말이죠. 멍석 위에 흑태 매주 널어 놓은 듯이 되었겠다. 흑태는 뭐야? 검은 콩 매주를 널어 놓은 모양이 되었다. 이놈들이 울어도 앉아 울고 잠을 자도 앉아 자고 이러고 앉았다가 왜? 누울 수가 없어. 누우면 어떻게 돼요? 이 그 멍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옷 삼아 만들어 놓은 이 멍석이 뭐야? 한쪽으로 기울고 엉망진창이 될 것이니까.
따라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이 수많은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힐 수가 없어. 자식만 구매 구멍을 낸 큰 멍석을 구해 자식에게 씌워졌다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해학적으로 그린 이유는 이 극도로 가난한 상황인데 이 관객이 느끼는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되었겠다. 이거 뭐야? 판소리 사설 투 문체. 그래서 이 안일이 부분은 자식들의 이름과 자식들이 너무 돈이 없어서 옷을 멍석에 구멍을 내서 입었다는 부분 확인하셨고, 그 다음 여기가 안일이 말하기 부분이었으니까 이제 창으로 넘어갈 건데, 이 창은 자진몰이 장단이네요. 매우 빠른 장단이에요. 이 자진몰이 장단에서는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왔냐? 멍석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옷을 입은 자식들에게 벌어지는 소동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자진몰이 장단,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빠른 장단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자, 어떤 소동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그중 한 면 똥 마려면, 그러니까 똥을 누르려고 하면 저만 빠져나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을 빼면 되는데 이놈들 미련하여 문놈이 다 나갈적, 모든 아이들이 다 나갈라 치면, 그 중에 키 적은 놈 미처 목을 못 빼놓으면 발이 땅에 안 닿으니 육성으로 목이 매달려 아이고 나 죽는다. 밥을 며칠씩 굶은 놈들이 뭘 처먹고 똥을 눈다고 날 못 살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개자식놈 쇠자식놈 똥 누는 놈이 욕을 먹고, 그 중에 짓궂은 놈 옆에 놈을 집어 뜯고 정색하고 앉았으면 누가 한 줄 몰라 쓰러졌고 욕설을 하는구나. 그래서 흥보의 가난한 생활을, 그죠? 그 가난한 생활 중에서 이 그 멍석으로 만든 옷을 입고 벌어지는 소동을 자진몰이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개 부분 볼까요? 자, 이 전개 부분부터는 파일 2에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